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구속기한이 다해 석방된 김만배 씨가 자신의 발언이 담긴 작년 3월 뉴스타파의 인터뷰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당시 신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대화를 녹음하는 줄도 몰랐고 보도가 나간 사실도 사후에 알았다면서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사전에 기획된 조작된 인터뷰라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자신의 발언 내용이 사실인지 등 제기된 의문들을 명쾌하게 해소하진 못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구속기한이 끝나면서 6개월 만에 김만배 씨가 석방됐습니다. 간단한 소회만 밝히고 도망치듯 귀가했던 1차 석방 때와 달리 10분 넘게 사실상 심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21년 9월 인터뷰에 대해 대장동 사건으로 정신이 없을 때 선배 기자인 신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연락해와 위로를 얻으려고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15년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 오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대화를 녹음되는지도 몰랐고 그거는 신앙림 선배가 저한테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작년 3월 대선 직전 보도를 청탁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구치소 내 관계자한테 그런 내용이 보도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신 전 위원에게 건넨 1억 6천만 원도 책값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분의 평생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만남과 보도 경위, 자금의 명목 등 쟁점에서 신앙림 전 위원과 같은 주장을 펼친 겁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뉴스타파 속 발언은 모호하게 뒤집었습니다.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서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책 판매 계약일을 인터뷰 6개월 전으로 조작했다는 검찰 지적도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날짜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인터뷰한 당사자인 신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곧 김만배 씨의 소환 조사,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작년 대선 직전 김 씨의 육성을 보도했던 뉴스타파도 허위 보도가 아니라며 당시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뉴스타파 주장대로 기사 나가면 안 된다고 김 씨가 입단속을 하는 등 사전에 기획된 인터뷰가 아닌 듯한 정황도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 뉴스타파가 두 사람의 원 대화를 중간에 생략하고 편집하면서 윤석열 당시 중수과장의 역할을 부각시킨 듯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 수사팀이 무마했다는 대장동 대출에 대한 수사 자체가 없었다며 내용은 분명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송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신앙림 전 전문위원과 김만배 씨의 만남 녹취록은 모두 33쪽, 녹음 파일은 72분 분량이었습니다. 경기도 성남 판교의 한 카페의 만남에서 신 전 위원은 김 씨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설명합니다. 내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는지 알아? 어떻게 보고 보고 내가 알았어. 김 씨가 기획한 인터뷰가 아니라 신 전 위원이 김 씨를 수소문한 정황이 담긴 겁니다. 김 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에 대해 말할 때 등 모두 3차례 입단속을 합니다. 이거 기사 나가면 안 돼, 그 얘기는 누구한테도 안 하는 거야. 아니 죽을 때까지 하지 말아야지. 다만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 발언을 일부 중략해 편집하면서 박영수, 윤석열 두 사람 역할을 부각시킨 듯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 그냥 봐줬지. 실제 녹취에선 통했지와 그냥 봐줬지 사이에 대화가 더 있었고 그냥 봐줬지의 주어는 윤석열 중수과장의 부하 검사였습니다. 를 만났는데 얼거놓지 않고 그냥 봐줬지. 뉴스타파 측은 사적인 대화가 이어져 매끄럽게 편집한 거라며 중수부 라인이 사건을 봐줬다는 김만배 씨 발언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화장실로 옮겨 나눈 대화도 녹음됐다며 CCTV가 있는 커피숍에서 선거 공작을 모의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검사 10여 명을 투입한 특별수사팀을 꾸려 뉴스타파 보도 경위까지 확인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허위 발언인 걸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신전위원회 책을 높이 평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책 3권은 화천대유 사무실에 수년째 방치됐다고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유명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면접을 보러 갔던 1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전해드렸죠. 경찰이 추가 피해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 알바를 모집하는 것처럼 속였던 면접 자리에는 교복을 입고 온 여학생들도 있었다는 목격자의 증언까지 나왔는데요. 유족들은 지금까지 제보를 받은 피해자들이 30명이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의 피해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된 건 여성의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숨지기 전 친구에게 털어놨던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상가에서 처음 접하기로 했어요. 경찰에서 포렌식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6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은 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숨진 여성의 유가족들은 SNS를 통해 제보받은 피해자가 30명이나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여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만나는 장소로 이용됐던 스터디 카페의 실제 주인도 유사 성매매업소 일당들이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교복 입고 또 이렇게 와요. 한 오면은 2명에서 3명이서 학생들이 면접 탈락에 누가 문적 앞으로 같이 데리고 가는 거는 한두. 피해자들이 성폭행을 당한 유사 성매매업소는 전기통신 사업자로 위장 신고돼 있었습니다. 나는 왜 몰랐어. 제주국으로 제가 맞는 거지. 매기만 배경이 된 거라니까요. 경찰은 피해자들이 실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추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면접을 사칭한 성범죄 피해는 계속 늘고 있다고 여성단체는 지적합니다. 저희 지원했던 청소년 중에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피팅 모델 그 광고를 보고 갔는데 키스방이나 이런 곳이어서 자기를 이제 뭐 좀 추행하려고 해서 자기가 나왔다. 유가족들은 30대 남성과 유사 성매매 업소업자 2명의 공모 관계를 밝히고 엄벌해 줄 것을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해병대 1사단에 대해서 오늘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국방부가 혐의를 특정해서 넘긴 대대장 말고도 사단장과 여단장 등 윗선의 지시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인데요. MBC가 입수한 대대장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을 살펴봤더니 고위 지휘관들이 수시로 지시를 내리고 작전을 승인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지 2주 만에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최상병 소속 부대장인 포병 7대대장을 포함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대대장 2명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장과 여단장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정황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경북 예천에 파견된 해병 1사단 포병 대대장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현장 도착 하루 뒤인 지난 7월 18일 한 대대장이 임성근 1사단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이번 작전은 한 달 작전으로 시행할 것, 간절한 군인 정신과 임무 완수를 교육바람,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란 용어 사용 철저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단장 지시는 계속됩니다. 5분 후엔 지금 사단장님 전화 지시 중 1시간이 조금 지난 뒤엔 사단장님이 숙소에 오셔서 여단 주임원사에게 왜 이렇게 현장에 늦게 도착해서 느릿느릿 작업하냐고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수색 계획에 대한 대화도 오갑니다. 포3, 포7이 미호, 간방 인근 수변에 집중하자. 나는 지금 경진교에 있다. 그리고 여단장이 이 내용을 확인해 승인했다고 덧붙입니다. 상기 병력운용 7여단장 보고 완료 승인. 대대장 윗선 지휘부가 현장에서 수차례 지시를 내리고 승인까지 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수중 수색 작전과 관련해 내가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다. 직접 혼자서 지시한 건 없다고 말한 걸로 알려진 대대장 발언과도 일치합니다. 현장에서 구명조끼나 로프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시를 하는 그 당사자 책임자는 54단장입니까? 해병 1사단장입니까?
그 해병대 사령관이 답변 드렸듯이 해병대 1사단장이 맞습니다.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뒤엎은 국방부의 개입이 무리수였다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며 외압 의혹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국회에서 벌어진 한 장면 전해드립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어제 국회 발언 도중 민주당 의원이 자신에게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는 식의 막말을 했다며 항의했습니다. 급기야 단식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찾아가 해당 의원을 출당시키라고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오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미루면서도 대북전단 금지법은 신속하게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곧바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발언 주하세요. 쓰레기 발언 주하세요. 예. 태 의원은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용순 의원은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분 동안 저를 향해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 라며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저에게 한 욕설을 그대로 했습니다. 이어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 면담을 요구하면서 야당 지지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딴 데 가서 쇼를 하라고 왜 여기서 쇼를 해? 일정 다 정지하고 만나시겠고 아니 대표님 만나겠다는데 왜 막으세요? 왜? 태 의원은 8일째 단식 중인 야당 대표를 찾아간 첫 여당 의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당에서 출당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직 이거 대표님께서 책임지고 이거 박탈시켜야 됩니다. 태영호 의원의 기습 방문을 민주당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기도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겠지. 저래도 못 살아남을 것 같아요. 못 살아남아요? 네. 저런 사람을 공천한 국민의힘이 문제죠. 공산 전체주의 맹종이라는 분열적인 발언에 대한 쓰레기라는 막말 대응, 내년도 총선 공천을 위한 과잉 행위라는 해석, 이념 전쟁 정국과 총선 정국에 놓여 있는 오늘 국회입니다.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발언을 한 박영순 의원의 징계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태영호 의원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영순 의원은 태 의원이 그간 민주당에 대한 비난을 일삼았다며 태 의원이 먼저 사과하면 저 또한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